오늘은 여러분을 시간여행으로 안내하여 우리 지구가 오랜 세월 동안 겪어온 가장 거대하고 격변적인 사건 중 하나를 직접 목격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대재앙만으로 모든 대륙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재앙은 거대한 소행성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례 없는 이상한 비, 거의 200만 년 동안 하늘에서 쏟아진 물의 홍수로 인해 일어났습니다. 이 비는 지구의 모든 대륙에 거의 끊임없이 내렸고 그 결과 수많은 종이 사라지고 간접적으로 공룡이 지구의 지배자가 되도록 하면서 세상의 모습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약 2억 3,400만 년 전 트라이아스기 중기에 시작됩니다. 제가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는 모래와 돌로 이루어져 있고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지구의 모든 대륙이 하나로 합쳐져서 남극에서 북극까지 거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엄청나게 거대한 초대륙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대륙이 하나의 덩어리로 합쳐졌고 여기서 그 당시의 배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판게아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초대륙의 형성은 매우 덥고 건조한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면적의 대륙이 이러한 위도에 모여 있었다는 사실은 기후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대륙의 내부를 거의 완전한 거대한 사막으로 바꿔놓았고 그 건조함은 매우 심각했으며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판게아의 내부는 사방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끝없이 펼쳐진 거의 무한한 대지일 뿐입니다. 먼지와 모래, 돌로 이루어진 사막과 메마르고 황량하며 종종 아무것도 없는 평원, 혹은 드문드문 식물이 자라는 땅이었습니다. 또한 태양의 강력한 위력과 건조함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물이 점점 더 귀해집니다. 왜냐하면 물의 증발로 인해 형성된 비구름이 거대한 범세계적 대양인 판탈라산은 판게아를 둘러싸고 있었고 이 비구름들은 거대한 초대륙의 내륙 깊숙이까지 침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해안가와 드물게 산맥이 구름을 붙잡아 가끔씩 몬순을 일으키는 몇몇 지역을 제외하면 지구의 거의 모든 대륙은 적대적인 대륙성 기후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내륙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환경은 점점 더 끔찍하고 절망적으로 건조해집니다. 요컨대 판게아의 하늘은 전반적으로 거의 흠잡을 데 없이 맑은 파란색을 띠고 있고 땅은 태양에 짓눌려 있습니다. 하지만 2억 3,200만 년 전 이 광범위한 사막의 시대와 그 특히 혹독한 환경은 갑작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구름이 바다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밀려오기 시작하고 초대륙의 한가운데 사막 한복판에서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비는 빠르게 강도와 빈도를 더해 곧 거세게 쏟아지게 됩니다. 수백만 년 동안 메말라 있던 광활한 땅이 이제는 열대우림만큼이나 많은 비를 받게 됩니다. 거의 모든 곳에서 거의 항상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이 현상은 거의 200만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200만 년 동안 끊임없이 쏟아진 엄청난 폭우는 전 세계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질학적 시간으로 보면 눈 깜짝할 사이인 불과 몇천 년 만에 이 사막들은 폭우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지구 거의 전역에 닥친 이 현상은 오늘날 카르니안 다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에 제대로 경의를 표하기 위해 우리끼리는 대홍수 또는 하늘이 땅에 떨어졌을 때라는 별명을 붙여주겠습니다. 이 사건의 지속기간만큼이나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것을 촉발시킨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름으로 가득 찬 하늘, 끊임없이 쏟아지는 무거운 비구름들이 그 물로 광활한 사막지대를 지워버렸는데 이 현상은 간접적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용암이 대량으로 도착한 것에 의해 촉발되었기 때문입니다. 2억 3,400만 년 전 판게아의 풍경이 여전히 대부분 메마른 상태였을 때 지구 표면 아래에서는 지구 핵의 깊은 곳에서 용융된 마그마 기둥이 솟아올라 초대륙의 북서쪽 해안 앞바다에서 지각을 갈라내고 뚫게 됩니다. 처음에는 해수면 아래에 위치해 있었던 엄청난 양의 현무암 용암이 지구 내부에서 분출되어 빠르게 쌓이고 수천 미터 두께로 겹겹이 쌓이면서 결국 지표면을 넘어 새로운 작은 대륙을 탄생시킵니다. 이 대륙은 완전히 용암과 화산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러한 분출은 산만한 크기의 모루처럼 밀도가 높은 소행성이 초당 수킬로미터라는 엄청난 속도로 지구를 강타하는 것만큼 극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분출의 힘은 천천히 진행되지만 그 파괴력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이 국지적 화산 분출이 전 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려면 규모와 성격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출은 단순히 지각을 갈라서 몇 달이나 몇 년 동안 용암을 쏟아내고 식은 뒤에 다시 닫히는 그런 분출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근 지구 역사에 영향을 미친 가장 강력한 슈퍼화산들보다 훨씬 더 인상적인 어떤 것입니다. 의왕젤리아라고 불리는 현무암질 분출에서 분출된 용암의 양은 오늘날 화산들이 뿜어내는 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작은 신생 대륙의 한 부분에서는 매년 평균 일반 킬로미터의 용암이 분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분출은 지각을 뚫고 나온 뒤에도 거의 멈추지 않고 약 200만 년 동안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이 엄청난 용암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으시려면 최근 아이슬란드에서 일어난 인상적인 화산 폭발을 떠올려 보시고 그것이 거의 200만 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내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200만 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진 분출이 지구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에너지원이 고갈된 후에는 지표면에 약 200만 입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마그마를 남겼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3에서 6km에 이르는 말라쌓인 용암층이 형성되어 그 두께가 정말 비현실적일 정도입니다. 구분적으로 묻힌 이 용암 퇴적물은 오늘날 알래스카에서 캐나다 서해안 남쪽까지 이어지는 2300샵킬로미터 길이의 띠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규모 용암 분출로 인해 대기 중에 방출된 온실가스와 먼지가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출로 인해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000ppm, 즉 현재의 2배 반까지 치솟으면서 엄청난 양이 대기 중에 방출되었고 이는 지구온난화의 악순환을 불러왔습니다. 바다들은 과도한 열을 흡수하면서 증발율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기 중에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온실 효과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구 전체의 온도가 수천 년 만에 4도에서 7도까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악순환 속에서 물의 순환이 급격히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에너지 유입이 대기 순환도 활성화하고 재분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분으로 가득 찬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분출로 인해 대량으로 방출된 미세 입자들이 수분이 포화된 구름을 형성하는데 결합점과 촉매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거의 항상 물을 머금은 거대한 구름으로 가득 차 이 구름들이 판게아 대륙 안쪽까지 퍼졌습니다. 이 구름들은 장송의 장막처럼 지나가는 곳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거센 폭우와 지속적인 비를 쏟아부었습니다. 왜냐하면 판게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화산 폭발이 이 뜨거워진 대기에서 일어나기 전에도 몬순 현상에 휩쓸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뇌우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자주 발생하고 예외적이었던 폭우가 이제는 일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비가 거의 끊임없이 내리기도 합니다. 산맥 전체가 분노한 물줄기에 씻겨나가고 그 물은 씻겨내려간 토양을 함께 실어 나릅니다. 암물은 제방을 넘쳐 평야로 범람하며 풍경을 깊이 파내고 조각합니다. 거의 어떤 식물의 뿌리도 저항할 수 없는 다시 찾은 그들의 강력한 힘으로 말입니다. 여기저기에서 거대한 강들이 생겨나고 그 굽이굽이 흐름이 대륙 위에 깊은 자국을 그려냅니다. 거대한 늪지대가 형성되고 수천 개의 호수들이 생겨나는데 그중 일부는 내해만큼이나 넓어서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을 뒤덮습니다. 곧 끊임없이 흐르는 물에 의해 표면이 깎인 후 식물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세상의 모습이 변화하게 됩니다. 거의 모든 곳에서 사막과 건조에 강한 식물들이 드문드문 자라는 광활한 평야는 울창하고 습하며 무성한 숲으로 자리를 내어줍니다. 결국 대륙들은 그대로였고 산맥이나 운석 충돌도 없었습니다. 같은 행성이지만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만 년에 걸친 끝없는 폭우가 쏟아진 후 화산 폭발의 강도가 점차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격렬함이 점차 잦아들고 기후는 다시 어느 정도의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기 중의 과도한 이산화탄소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바다에 흡수되거나 암석의 풍화작용을 통해 다시 땅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한편 판게아 대륙에 대량으로 형성된 울창한 숲의 식생에 흡수된 일부 이산화탄소는 판구조 운동에 의해 압축되고 가열됩니다. 이렇게 변형되어 오늘날 사용되는 석탄이 됩니다. 그리고 기온이 떨어지고 비도 잦아들면서 이러한 강수로 인해 생겨난 생태계들, 즉 습지와 숲들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200만 년 동안 이어졌던 습하고 푸르른 시기가 다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건조하고 더운 기후, 즉 사막의 지배가 다시 시작되어 2000만 년 후 에판게아가 결국 분열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초대륙 크기의 사막 풍경과 급류에 식여 내려간 모습은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풍경들은 한때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오늘날 이 사건들이 일어난 지 2억 3,400만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습한 대재앙의 흔적은 우리 풍경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풍경을 이루는 암석에는 그 격동의 시기가 남긴 지울 수 없는 자국이 여전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석과 지질층에서 돌과 지층의 언어를 해독할 줄 아는 이들은 이 이야기를 밝혀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형성된 암석층에서는 강한 유수 현상에 의해 생긴 얇은 회색띠와 같은 특이한 점토질 퇴적물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런 범람의 흔적들은 훨씬 더 느리게 쌓인 퇴적층, 즉 사막화와 극심한 건조 시기에 태양에 말라 붉은 빛을 띠는 암석 특유의 퇴적물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우 빠른 홍수로 인한 특이한 퇴적물들은 전 세계 이 시기 암석에서 발견됩니다. 잉글랜드, 모로코, 독일, 브라질, 나미비아, 인도, 중국, 미국, 그리고 파푸아에서도 발견됩니다. 매번 거대한 강이나 호수 바닥에 쌓인 이러한 퇴적물들, 무성한 습지의 진흙 퇴적물들, 또는 식물 뿌리가 적은 토양에서 갑자기 대량으로 쓸려온 모래와 흙의 층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는 이 대홍수를 지구의 긴 역사 속에서 약간은 사소한 에피소드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이 걷히고 세상이 다시 마른 후 모든 것은 예전과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카르니안 강우 사건은 풍경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생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판게아의 척박하고 건조한 환경에 적응했던 이들에게 갑작스럽게 쏟아진 이 강한 비는 결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무성한 숲들과 물이 가득한 토양은 선구적인 종들에게 수많은 피난처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많은 다른 종들에게는 가혹한 선택의 장이 되었고 그중 다수는 과도한 습도에 적응하지 못해 사라졌습니다. 바다에서도 생명체들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거센 강들은 엄청난 양의 퇴적물을 바다 깊은 곳으로 쏟아부었고 이는 암초를 만드는 생물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으며 대규모 플랑크톤 대발생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생명은 곧 긴 죽음의 시기로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광범위한 해양 지역에서 연이어 물에 녹아있는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져 대규모 멸종 사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폭우가 풍경을 다시 그리는 동시에 생명의 거대한 나무에도 타격을 주어 많은 가지들이 떨어져 나갔고 한편으로는 새롭게 형성된 가지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동식물 종들이 새롭게 변화하고 다양화되었습니다. 거대한 양치식물과 최초의 침엽수들이 번식하고 퍼져나가면서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식물들을 점차 대체해 나갔습니다. 척추동물 중에서는 포유류의 조상들과 도마뱀, 거북이, 악어와 같은 파충류들이 특히 이 극심한 습기를 잘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 기회를 찾아 가장 성공적으로 살아남은 집단은 단연코 공룡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홍수를 이용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늘이 눈물을 흘리기 전에도 공룡들은 이미 지구 표면의 상당 부분에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들은 많은 생물 중 소수 집단이었고 포유류 조상과 초기 파충류와 치열하게 경쟁 중이었습니다. 마그마 기둥이 판게아 대륙 근처에서 지각을 뚫고 나오기 시작할 때 육지를 지배하는 육식동물들은 크루로타르사류 파충류들이었고 초식동물들은 훨씬 더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디키노돈트와 살이 통통한 도마뱀들로 이들은 아무리 매혹적이라 해도 공룡과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물과 용암이 도착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고 튼튼한 생리 구조와 뛰어난 적응력을 가진 공룡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습한 숲과과 범람한 평야에서 지배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룡의 화석 발자국은
하늘이 요동치기 전에 암석에서 발견된 전체 발자국의 단 5%만을 차지합니다. 비가 멈춘 직후의 암석에서는 공룡의 발자국이 전체 발견의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공룡이 비가 내리는 동안 지구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양치 식물 숲과 침엽수 숲이 지구 표면의 상당 부분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물을 많이 받은 식물이 커지면 초식 공룡도 함께 몸집이 커집니다. 대홍수 이전에는 이 공룡들이 대체로 칠면조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비가 그치면 미니버스만큼 큰 공룡들도 볼 수 있습니다. 공룡들의 강점은 그 시대의 숲에서 생겨난 새로운 먹이 자원을 직접적인 경쟁자들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초식 공룡들은 이 시기에 유일하게 거대한 몸집을 가진 생물로서 나무와 같은 섬유질이 많고 소화하기 어려운 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이빨과 소화기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침엽수들 말이죠. 그 전까지는 생태계의 틈새에만 머물렀습니다. 대홍수가 닥치면서 공룡들은 지상 생태계의 절대적인 지배자가 되었고 그 후 약 1억 6,500만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카르니아 강우 사건은 건조한 세계에서 잠깐 찾아온 습윤기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성의 격동적인 역사 속에서 진정한 전환점이 되었고 최초의 현대적 생태계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사건은 오래전 멀리서 일어났지만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공명하며 지구 온도가 몇 도만 올라도 얼마나 강력한 힘이 폭발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상기시켜줍니다. 로히냐의 인상적인 분출이 방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은 우리가 현재의 경로를 계속 따른다면 인류가 몇 세기 동안 대기 중에 방출할 수 있는 양과 비슷한 규모였다고 추정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 행성의 생명은 전체적으로 항상 재에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물이 거친 뒤에도 새로운 무언가를 탄생시키면서 말이죠. 하지만 왕좌에서 미끄러져 내린 이들과 홍수의 물방울에 휩쓸려 함께 추락한 이들에게는 되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오직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세계의 피면은 정말 다양한 모습을 겪어왔습니다. 미친 듯이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색색으로 칠해져 왔죠. 이 격동의 역사의 흔적들은 오늘날 우리가 매일 밟고 다니는 화석과 암석의 구성 성분을 연구함으로써 다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발 아래 있는 이곳들은 한때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세계였습니다. 시간 속에서만 달랐던 곳이죠. 비록 이 풍경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인간은 이름을 붙이고 상상 속에서 다시 되살렸습니다. 과거는 우리 머릿속에서 수많은 다른 행성이 되었습니다. 대규모 지질 현상에 관심이 있다면 이쪽엔 대륙 한가운데 거대한 파도의 영상이 있고 저쪽엔 해저 산사태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